오늘 발표를 맡은 조수연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고려 후기 수월 가는보살도와 조선 후기 민화에서 보이는 달의 표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수월 가는보살도는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에서 즐겨 그려진 주제의 그림으로 고려 후기 수월 가는보살도는 현재 40여 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월 가는보살도는 법화경, 고문법을 기반으로 화엄경, 입법 개품에서 설하는 보타락가산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어떤 경전에서도 구체적인 보타락가산에 대한 언급은 물론 달에 대한 언급 또한 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고려기 수월 가는보살도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달의 표현과 이와 일사성을 갖는 조선 후기 민화에서 보이는 달의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려만의 특징적 도상을 보이는 고려 후기 수월 가는보살도는 현재 어떠한 영향을 받아 도상이 성립되어지는지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더욱이 후기 수월 가는보살도의 성립에 있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단지 현재까지 알려진 40여 점에 이르는 고려 후기 수월 가는보살도는 10세기경의 도난출도 수월 가는보살도 및 유림석불과 도난석불의 서화시대 수월 가는보살도 그리고 하라우트 출도 수월 가는보살도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고려 후기 수월 가는보살도는 고려 불화만의 독특한 도상을 보이며 중국 및 일본의 도상과는 구분되는데 이 같은 고려 후기 수월 가는보살도 가운데 40점의 수월 가는보살도에서는 특징적인 달의 도상이 확인됩니다. 달은 수월 가는보살도라는 그 명칭에서 언급되듯이 그림에서 달이 가는 의미는 큽니다. 즉, 수월, 물에 그려진 달이라는 의미로 물에 비친 달입니다. 물이 있는 그 어떤 곳에든 달이 비춰난다는 의미로 이는 그 어떤 곳에든 가늠이 나타난다는 가늠의 본질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점이 고려 후기 수월 가는보살도에서 보이는 달의 표현은 수월 가는보살도 이외에 고려 후기 불화에서도 확인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도난출도 초기 수월 가는보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출도 수월 가는보살도 이외에 도난출도 불화에서는 이 같은 달의 묘사는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불화에서는 이 같은 달의 묘사는 자주 확인됩니다. 또한 달의 묘사는 해의 묘사와 함께 한대에서 단대에 이르는 중국 고궁에서 자주 확인되며 고구려 고궁벽화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의 조상에서 보이는 달의 토끼는 토끼 이외에 주로 두꺼비가 주로 묘사되고 있는데 중국 설화와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구려 고궁벽화에서부터 특징적인 달의 표현이 확인되며 이후 고려 후기 수월 가는보살도 그리고 조선 후기 민화에까지 그 도상이 보여집니다. 먼저 달의 도상의 도상 형성 배경 및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달의 도상은 일찍이 중국 한나라의 고궁벽화 및 여러 예 문헌 자료 그리고 한국의 고구려 고궁벽화 등에서 해와 짝을 이루며 자주 표현됩니다. 이 같은 달의 표현과 관련해서 먼저 중국의 고대 신화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외에 불교의 본생경 등에서 그 기원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달 속의 영물에 관해서 여러 관련의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와 항아의 이야기로 항아가 달 속으로 들어가서 두꺼비로 변했다는 고대 신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내용은 해남사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불교에서도 달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본생경의 본생담에 기초하여 토끼의 소신공양을 후세에 본이 되게 하고자 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토끼가 달 속에 표현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생경, 본생담 설화에 기초한 잡보장경, 부잡비유경 등의 5, 6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중국의 여러 경전 및 불교 관련 설화집에서 토끼의 희생담에 기초한 불교적인 관점에서의 달이 확인됩니다. 그 외에 인도 사람들은 달을 사신, 즉 해토라 하며 중국에서는 옥토, 한국에서는 옥토끼라 부르는데 이는 모두 달이 토끼를 안고 있다는 해토 사상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불교의 발생시 인도 문화의 영향, 즉 불교 문화 전파에 따른 영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수나무 또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는 약재로서 중생의 고안을 치료하는 것이므로 토끼보살의 사신공장 사상에서 연유된 것으로 불교의 그 기원을 두고 바라보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묘사되는 토끼는
보통 절구에 방아를 짓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달 속에 사는 토끼 중 옥토끼는 한대의 문헌에서 대체로 선약을 지어 만드는 존재이며 스스로도 천년을 사는 영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같은 내용은 옛 문헌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달의 표현에는 이 같은 토끼와 두꺼비 이외에 개수나무가 자주 확인되는데 이 같은 표현은 이 도상이 도교적인 장생불사를 상징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묘사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즉 먼저 두꺼비는 불사약을 훔쳐먹고 달로 도망간 항아이며 개수나무는 불사복의 상징이고 옥토끼는 서왕모를 보좌하는 존재이자 불로초를 재료로 하여 불사약을 만드는 영물로 이 세 도상은 모두 죽지 않는다라는 불사라는 공통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양잡조, 천지에서도 불사목으로서의 개수나무의 영물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달 속의 토끼와 두꺼비와 함께 묘사되는 것에 대해서 차오르고 비어있다라는 영어의 원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하에게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보면은 이하에게서는 예로부터 이르기를 달 속에 토끼가 있는데 달 속의 두꺼비가 달을 먹는다고 달 속에 두꺼비가 있는데 달 속에 두꺼비가 달을 먹는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옛사람들은 약 4주기를 주기로 참과 기움을 반복하는 달의 현상에 대해 그 참과 기움이 계기가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기움이 되는 것이 두꺼비의 영향이라며 이에 정하여 차오르는 토끼라고 한 것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신라의 개마총과 신라 막세기화에서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토끼와 두꺼비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달도상을 설화에서 관련하여 문명체는 불교의 전례와 함께 부처의 본생담이 전해져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 똑같이 달 속에 토끼가 살고 있다는 발상이 공유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모니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불교가 유입된 시기는 기원 전후이지만 불교 설화가 구체적으로 문헌에 나타나는 것은 5, 6세기인데 반해서 달 속에 토끼가 있다는 기록의 중국 문헌 기록은 그 이전인 2세기부터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달도상이 어떻게 묘사되었으며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른 시기의 중국 한대에서 당대 고분벽화에서 살펴보면 중국에서의 달도상은 한대에서 당대에 이르는 고분의 화상서, 화상전, 벽화 등에 다양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의 한대에서 당대에 이르는 달의 묘사를 살펴보면 원륜, 두꺼비, 옥토끼의 다양한 조합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원륜과 두꺼비만의 묘사는 서한시대부터 당대에 이르는 동안 꾸준히 보이고 있으며 그 지역 또한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도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끼를 묘사하는 것은 양한대의 무덤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며 개수나무가 달의 유일한 상징 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동안시대의 무덤 장식에서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조합된 도상의 달 묘사에 있어서는 먼저 두꺼비, 옥토끼의 경우는 서한대에서 위진에 이르는 시기의 무덤에서 주로 확인되며 두꺼비, 개수나무의 묘사는 동안시대 사천 지역의 하산 점묘에서 한정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 옥토끼, 개수나무의 묘사는 남북조 말기에서 순환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무덤에서만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달의 도상의 변화에 대해서 김호태는 두꺼비와 개수나무 혹은 두꺼비, 옥토끼로 묘사되는 것은 음양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두꺼비, 옥토끼, 개수나무 함께 묘사되는 도상은 남북조 말기 이후인 것으로 보아서 달에 대한 신화적 인식이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않는 단계로 달에 대한 신화의 설화적인 산물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달의 도상이 확인되며 중국의 도상과 같이 달은 주로 해와 함께 쌍을 이루며 묘사됩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88점의 고분벽화 가운데 26개의 고분벽화에서 달의 묘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달의 표현은 4, 6세기경의 모든 고분벽화에서 순수 성자형으로만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하늘세계의 상징 요소로 그려집니다. 이것은 고분벽화의 해와 달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4세기부터 고구려에서는 달이 식류로 인식되기보다는 하늘의 별자리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향은 이후 6, 7세기에 이르러서도 계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에서의 달의 묘사는 시기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발전불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옥토끼와 개수나무의 조합은 한대 부분에서는 찾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한대에 유행한 서왕모 설화와 직접 연관된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오히려 남북제시대에 정리되는 도교 계통의 신선설화 및 민간설화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계열과 평당계열 고구려 고분벽화의 달안에 중국의 한당대 고분에서와 같이 옥토끼만 단독으로 그려지거나 두꺼비와 개수나무가 짝을 지어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역과 시기적인 달 묘사의 변화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구려 후기 수월가늠보살도에서의 달의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후기 불교회화에서는 해의 묘사와 함께 달의 묘사가 자주 확인됩니다. 달은 주로 수월가늠보살도 등의 달과 연관성을 지닌 등과 같이 주제의 연관성을 지닌 불화에서 확인되며 주로 둥근 원에 개수나무 아래 토끼가 방아를 짚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 후기 수월가늠보살도 가운데 달의 묘사는 총 5점에서 확인되어지며 이 중 2점을 제외한 3점 모두에서 개수나무 아래 방아를 짚고 있는 토끼 한 마리가 묘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점의 고려 후기 수월가늠보살도에서 보이는 달의 묘사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양수사 조상 수월가늠보살도를 살펴보면 이 수월가늠보살도는 고려 후기 수월가늠보살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식의 수월가늠보살도입니다. 그러나 화면의 향 좌측 상단 모서리 부분에 묘사된 다른 수월가늠보살도와는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달은 일정한 굵기의 굵은 금손으로 간략하게 묘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본 노산사 도장 수월가늠보살도로 노산사장본에서는 특징적으로 금성의 태를 두른 적세달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금손으로 금채로 개수나무와 토끼가 묘사되었는데 토끼는 방아를 짚고 있는 모습으로 한 마리만 묘사되었습니다. 토끼는 2발로 서서 방아를 짚고 있는 모습으로 긴 몸체에 긴 손과 다리로 묘사되었습니다. 금채로 묘사된 토끼는 금채의 방락으로 현재 다소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손상되었지만은 가는 금선의 개수나무 묘사와 금채의 토끼 묘사는 매우 간결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 소장인 수월가늠보살도 역시 앞서 언급한 고려 후기의 일반적인 형식의 수월가늠보살도입니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선제동자가 가늠상을 바라보는 위치가 아닌 가늠상과 같은 화면에 아래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월가늠보살도에서는 적색빛이 감도는 금태를 두른 온으로 달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의 둘레 옆에는 옅은 금채 발행질의 달무리 표현이 확인됩니다. 둥근 달 안에는 가는 금손으로 개수나무와 토끼가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금채의 노산사장본과 장학사장본에서의 토끼 묘사와는 차별화된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장학사장 수월가늠보살도는 여러 다른 수월가늠보살도와는 달리 화면의 한 좌측에 가늠상이 묘사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차별화된 도상의 특징을 보이는 보살도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달의 묘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둥근 태의 금선이 달을 묘사하고 그 안으로 개수나무 아래 토끼가 방아를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 소장의 수월가늠보살도에서 보이던 달무리 표현이 이 가늠보살도에서는 달 안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소장 수월가늠보살도로 이 가늠보살도에서는 일본 양수사 소장의 보살도와 같이 간단한 온으로만 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려 후기 수월가늠보살도 5점에서 보이는 달토끼는 금선 또는 금채로 표현되는 공통점이 있으며 모두 일정 두께의 금선으로 온을 묘사하는 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사장본과 개인 소장본을 제외한 3점의 수월가늠보살도에서는 둥근 달 안으로 개수나무 한 그루와 토끼 한 마리를 묘사하고 있는데 토끼는 모두 절구에 방아를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수나무는 3점 모두 화면의 향 좌측에 묘사되었고 토끼는 향 우측에 묘사되었으며 토끼는 모두 개수나무를 등지고 서서 방아를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간단한 손으로 땅의 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공통된 묘사를 보이지만 각각의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조선 후기 민화에서 보이는 달의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화의 여러 소재 가운데 다른 다양한 주제의 민화 배경 소재로 자주 묘사되며 일반적으로 둥근 원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여러 달의 표현 가운데 앞서 살펴본 고려 후기 수월 가름보살도 등에서 보이는 둥근 달 안에 방아를 짚는 토끼와 개수나무의 묘사가 민화에서도 자주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달의 묘사와 함께 해의 묘사에 있어서도 고려 후기 불화에서 보이는 삼조고가 묘사된 해의 묘사 또한 민화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고려 후기 민화 가운데 특징적인 달의 조상을 보이는 작품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소장의 하조 산수도 민화입니다. 이 하조 산수도에서 보이는 달토끼는 둥근 흰색 달 안에 토끼 한 마리가 방아를 짚고 있는 모습으로 토끼는 지에 가까운 묘사입니다. 달의 묘사에 있어서는 특징적으로 다리 주변으로 달무리와 같은 표현이 거친 필성과 함께 청색 빛으로 칠해서 상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달과 달무리가 흰색과 청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반해서 토끼는 선반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구라시키 미네가 조장 하조도입니다. 세로로 긴 합폭의 향 우측에는 복수나무가 길게 묘사되었고 화면의 중앙부에는 토끼 3마리가 묘사되었습니다. 2마리의 토끼는 적색 절구를 들고서 방아를 짚고 있고 또 다른 한 마리의 토끼는 키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곡식이 당겨진 두 그릇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방아를 짚는 토끼는 흰색과 황색으로 묘사되었고 키를 들고 있는 토끼 또한 황색입니다. 그리고 화면의 상단에는 둥근 적색 원이 묘사되었는데 달로 회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월 조선민화 박물관 소장의 소수도에서의 달 표현입니다. 영월 조선민화 박물관 소장의 소수도에서에는 화면의 위와 아래로 달과 해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좌측 상단에 묘사된 둥근 달에는 토끼 한 마리가 방아를 짚고 있으며 그 옆으로는 개수나무 한 그루가 묘사되었습니다. 둥근 흑선으로 묘사된 달 안의 토끼와 개수나무는 주로 흑색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달의 주변으로는 달무리의 표현으로 3개 단계를 2단계로 나누어 옅게 흑색으로 칠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스러운 동물은 길상의 상징으로 복을 가져다 준다는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같은 서술을 묘사하는 화면에 달과 오를 묘사한다는 것은 해와 달 또한 상스러움이 상징적 의미로 묘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으로 소장처가 불분명한 까치, 호랑이, 달토끼도입니다. 이 민화는 소장처가 불분명합니다만 개인 소장으로 추측되어집니다. 화면의 중심에는 호랑이가 비교적 크게 묘사되었고 그 오른쪽으로 소나무와 까치가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배경은 소재로 묘사된 달은 둥근 원에 특징적으로 2마리의 토끼가 방아를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끼의 묘사는 일본 구라시키 미네간 등의 다른 민화에서 보이는 토끼의 표현에 비해 토끼의 특징적인 묘사가 잘 표현되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문자도 가운데서 치자도입니다. 유교 문자도의 8폭 가운데 8번째 그림으로 합폭에는 하문 및 기양문으로 꾸며진 청색의 치자가 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병풍 8폭 각각의 윤리 문자가 새겨져 있는 이 병풍은 각 합폭의 상단에는 합폭의 내용에 대한 하재가, 아래에는 산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치자도에서는 글자의 핵이 끝나는 심자의 핵 끝에 핵끝이 꽃병으로 꽂혀진 매화 가지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정각과 달 안의 토끼가 묘사되었는데 토끼는 한 마리이며 둥근 달 안에 방아를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소 묘사력이 부족하지만 토끼의 특징적인 면을 충실히 묘사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민화 또한 문자도 가운데 치자도입니다. 이 민화에서의 달은 굴튀김의 점으로 둥근 선을 만들어 달의 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한 마리의 흰 토끼가 방아를 짚고 있는데 토끼는 다소 짧은 귀에 큼직한 발바닥과 긴 신체 그리고 둥근 꼬리의 묘사가 특징적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주제의 민화에서 달의 표현으로 달토끼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자주 보이는 민화에서의 달토끼 표현은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는 달에 사는 토끼, 설화가 조선 후기에 이미 민간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음을 시사합니다. 민화는 당대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그림으로 달토끼의 표현은 당시 일반화된 달의 표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선 후기 민화의 달 표현에서 달토끼가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펴본 고려 후기 민화에서 보이는 달토끼의 표현은 매우 다양하며 고려 후기 불화에서 보였던 형식은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둥근 선으로 묘사되던 달이 원을 형성하지 않고 표현되기도 하며 토끼가 묘사되는 등 다양한 묘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토끼만이 아니라 두 마리의 토끼가 서로 마주보며 방아를 찢고 있는 표현이 보이기도 하며 토끼가 바라보는 방향 또한 제각각입니다. 더불어 개수나무가 묘사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보입니다. 즉, 고려 후기 불화에서 보이던 일정한 규칙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달의 상징으로 방아를 찢는 토끼가 묘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문자도, 치자도에서는 치자의 의미와 함께 달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자도에서 보이는 치자도에서는 비교적 일정한 형식으로 묘사되며 달의 묘사 또한 일정한 규칙성이 확인됩니다. 즉, 치자의 위로 둥근 달이 묘사되며 달 안에는 토끼 한 마리가 하늘의 향자를 바라보며 방아를 짚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같은 달 표현의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의 표현은 작품이 작은 소재이지만 해화사는 물론 문화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유사한 특징적 도상이 다른 지역, 다른 시기의 다른 분야의 해화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문화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특징적 도상이 계승 발전 도모하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특히 미술사에 있어서는 한중일 문화 교류사에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중점으로 그 영향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고려 수월 가는보살도의 달 표현에 있어서의 영향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대해서 몇 가지 요인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들은 그 한대 단대 구분평가 하전석에서 나타나는 그 달과 월에서의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분명히 도남출토 수월 가는보살도에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그 외의 불화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봐서는 그와 같은 영향이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향이 고구려 구분벽화와 서로 영향관계에 놓여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욱이 신라 막세기화에서는 이와 유사한 도상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으로 그 고구려 시대에는 이와 같은 달과 토끼에 대한 형상이 일반적으로 문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며 그와 같은 인식이 고려 시대의 수월 가는보살도에 반영되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고려 수월 가는보살도를 불교적인 수월 가는보살도만 놓고서도 한번 해석해 봐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수월 가는보살도만의 영향으로 볼 적에는 가장 초기는 도남출토 수월 가는보살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라우트 출토라든지 유림굴, 도난굴에서 보여지는 서하시대의 수월 가는보살도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수월 가는보살도에서는 아직까지 그 달이 표현되면서 토끼가 표현되는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려기 수월 가는보살도에서 그 40여 점에 이르는 그 수월 가는보살도 가운데 단 5점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5점에서 보여지는 달의 표현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려기 수월 가는보살도에서 보여질 이런 달의 표현이 조선 후기 민화에까지 유사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달의 표현과 함께 제가 이제 그 불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해의 표현입니다. 항상 고구려 구분벽화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의 한나라 그 하전석에서부터 보여지는 해와 달의 표현은 쌍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해의 그 표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도상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강경 16간 변상도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고구려 후기 강경 변상도와 일본에서 13세기에 전해지고 있는 강경 변상도는 중국의 도상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달이 그 경전의 내용에 따라서 해의 표현이 보이고 있는데 경전의 내용에서는 해에 대해서 토끼가 표현된다라든지 개수나무가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내용에 기초해서 그려진 그 일본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강경 면상도에서는 해에 그 어떠한 도상이 표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그 강경 면상도의 해 표현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각이라든지 또는 삼조고 그리고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참고를 볼 적에 분명 고려 후기 그 불화에서는 해와 달의 표현에 있어서 뭔가 색다른 그 도상적 지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물론 그 고려 후기 불화에서 해와 달의 표현에 있어서 모든 불화들에서 삼조고가 표현된다라든지 토끼가 표현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적에 당시에 그 작가들의 선택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되어진 것들은 당대 이전에 이미 그 고려 문화 전반의 해와 달에 대한 인식이 그 삼조고라든지 토끼라든지 그런 인식이 이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작가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와 같은 표현들이 선택적으로 표현되어진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고려 후기에 있었던 그 표현들이 이후에 그 조선 후기 민화에도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와 같은 문화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 도상에 대한 표현들이 이후에 또 이와 같은 그 표현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개성해 나가는 부분들이라고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토끼 등의 특징적인 달의 표현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에서 확인되는 도상입니다. 고려 후기 소울 가는보살도 및 조선 후기 민화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달의 표현은 서로 유사성을 지니며 한국의 독특한 달의 표현을 보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확인되는 한국의 특징적인 달의 표현은 중국의 달의 표현과 유사성을 보이지만 고구려만의 도상을 정립해 나가며 발전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고려 후기 소울 가는보살도의 달 표현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정한 형식을 보이는 고려 후기 소울 가는보살도에서의 달의 표현은 일부 소울 가는보살도에서만 확인되며 달의 표현에 있어서도 온으로만 달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달의 토끼와 개수나무를 묘사하는 고려 후기 소울 가는보살도의 달의 표현이 소울 가는보살도의 형식화된 달의 표현이라 보기보다는 일부 소울 가는보살도에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 가는보살도의 달의 표현에 있어서는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둥근 타원의 토끼 한 마리, 개수나무 한 그루가 묘사되는 그 유사한 형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 소울 가는보살도에서 보이는 달의 표현과 유사성을 보이는 고려 후기 민화의 달의 표현은 조선 후기 소울 가는보살도의 달의 표현과 달리 매우 다양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묘사되는 토끼가 쌍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토끼가 달의 밖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상의 도상을 통해 토끼와 개수나무를 묘사하는 달의 표현은 설화적 내용의 기반을 두고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구려 거분벽화에서부터 하늘의 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며 그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선 후기 민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토끼와 개수나무가 받는 당생불사의 의미가 더해져서 표현되었을 가능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달토끼의 표현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고구려 후기 소울 가는보살도 그리고 조선 후기 민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독특한 도상의 발전을 보이는 중요한 도상의 하나로 앞으로 좀 더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놓쳤는데요. 이와 같이 조선 후기가 되면은 19세기 소울 가는보살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불화에서도 민화의 영향을 반대로 받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민화에서 보여지는 이게 복숭나무, 숫자의 복숭나무 같은 표현들이, 동자가 들고 있는 표현들이 소울 가는보살도에서 천재동자가 들고 있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서로의 영향관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